안녕하세요. 테슬라 쓸모있게 사용하는 라이프 테슬라 TV 단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 당일날 기습적으로, 정말 기습적으로 테슬라 코리아에서 모델 Y 계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절 때 계약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요. 아주 급작스럽게 테슬라 모델 Y가 발표가 됐고요. 동시에 리플래시된 테슬라 모델 3 모델도 같이 계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3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델 Y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델 Y도 일단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예약했고 그 모델을 예약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모델 Y 계약하는 모습 갖고서는 화면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모델 Y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후륜구동 모터 하나 있는 모델과 롱 레인지 모터가 2개 들어있는 사륜구동 모델과 퍼포먼스 모델, 조금 더 운행, 주행 성능을 높인 모델, 총 3가지 모델이 있고요. 저는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6천만 원이라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 100%,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50%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6천만 원이라는 선에 맞춰가지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스탠더드 레인지 모델의 가격을 결정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잠깐만 딴 얘기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주 파격적으로 롱레인지 모델을 6천만 원에 맞췄습니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이 5,479만 원인데 롱레인지 모델이 5,999만 원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6천만 원 이하면 10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롱레인지 모델을 안 살 수가 없는 가격으로 출시가 됐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2019년도 11월에 받았던, 저는 이제 렌트를 했었거든요. 그 렌트 했었을 때의 가격을 보면은 차량 가격이 7,100만 원이었습니다. 총 차량 가격 7,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추가했었기 때문에 그게 7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900만 원 넘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치면은 6,4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무려 500만 원을 할인해서,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 500만 원 할인해서 이번에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안 살 이유가 없는,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 롱레인지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이 무조건 롱레인지 구매하시면 된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보조금 상한선 6천만 원이라는 부분에 맞춰서 있는 모델이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 100% 받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탠다드 레인지를 선택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 충전 시설을 구비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든 원할 때마다 충전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아파트가 됐건 주택이 됐건 빌라가 됐건 어떤 주거 환경에 살고 계시든 원하는 때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스탠다드 레인지 혹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번에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롱 레인지 가셔야 되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추천드립니다. 340km 주행가는 예측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은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인증받은 거리가 있는데 스탠다드 레인지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국내 인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40km가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적은 케이스지만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에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모델 3에 없었던 히트펌프가 추가됐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인데 배터리의 용량을 좌우하는, 그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큰 문제가 온도입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내처럼 겨울이 추운, 올해처럼 눈 많이 오고 추운 환경에서는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겨울철에.
근데 뭐 꼭 겨울철만 뿐만 아니라 뭐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시즌에는 온도가 떨어지면 네,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고자 현대차, 전기차 잘 만드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라는 게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에 열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배터리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고요. 그게 이번에 모델 Y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배터리라는 게 화학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 전공은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행해보면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추운 날 되면 주행 가능 예측거리가 뭐 4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40%가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60%까지만 주행할 수 있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운행을 해보면 장거리를 가면 갈수록 그 갭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뭐 30% 정도 준다거나, 그러니까 70% 정도 갈 수 있는 거죠. 15% 준다거나, 그리고 온도나 그 주행 환경, 그리고 본인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딱 뭐 공식화된 계산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전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죠. 히트펌프가 없기 때문에 그 갭이 컸던 거죠. 춥지 않을 때와 추울 때의 배터리 성능의 차이가 컸는데, 이번 모델 Y는 히트펌프 추가로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커버가 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 언제든 충전할 수 있는 저의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을 선택했고요. 후륜구동이라는 부분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제가 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눈 많이 왔는데요. 사실 뭐 눈 많이 온 날 그렇게 운행을 하진 않았어가지고 한두 번, 정확하게는 눈 많이 온 날 한 번, 진짜 많이 눈 펑펑 온 날 한 번 했었는데, 제가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운행을 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밑에 무겁게 깔려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후륜구동이라고 해서, 제가 후륜구동 모델은 처음 몰아보는데 모델 3가 특별하게 불안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시내 주행 위주로 하시면 제설이나 이런 부분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 겨울 문제 없이 운행을 한 것 같고요. 물론 별로 운행 안 했습니다. 눈 오는 날. 뭐 사륜구동이라서 운행을 더 많이 하고 후륜구동이라서 운행 안 하고 그러지 않은 건데, 그냥 네, 올해 바깥에 많이 안 나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 운행 상황상은 장거리를 거의 뛰지 않고 출퇴근 용도로 위주로 사용하고 시내 운행 위주로 하고, 네, 주말에 잠깐 운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로 가시면 돼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는 흰색을 했고요. 지금 제가 사고 있는 거는 빨간색인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크롬 딜리트가 됐어요. 이 검은색, 원래 여기가 이제 크롬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였는데, 그때는 흰색의 그 크롬이 좀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빨간색을 갔는데, 지금도 빨간색이 제일 이쁘긴 합니다. 근데 257만 1,000원의 추가 금액을 낼 정도인가는, 물론 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차량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빨간색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흰색 기본으로 가기로 했고요. 휠도 저는 기본 19인치 휠, 뭐 제가 운행하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 휠로 가기로 했습니다. 20인치 휠로 하면 257만 1,000원이 추가되는 거고요. 인테리어는 요게 이제 기본 검은색의 기본 나무 우드 트림이고요. 프리미엄으로 가시면, 블랙 앤 화이트로 가시면 흰색에다가 흰색으로 깔리는 디자인이 되는데, 흰색을 제가 해보고 싶었으나 지금 차량이 검은색이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Y도 검은색 기본으로 선택했습니다. 흰색으로 가시면 128만 6천원의 추가 금액이 있고요. 철저하게 가성비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토파일럿.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이 포함입니다. 여기서 오토파일럿이라는 거는
오토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차선 유지 기능과 오토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뭐 자동주행, 자율주행이 아니라 차선 유지와 차간거리 유지 기능은 네, 기본 포함입니다. 거기에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904만 3천을 추가하시면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도착지를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테슬라의 모델에 있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도착지를 찍으면 도착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간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고속도로에서만 적용이 되고 그것도 매우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실제로는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면 얘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저는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것과 네, 오토 주차 그리고 차량 호출이라는 서먼 기능을 하는데 차량을 넣고 빼는 것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기 위치로 차량을 갖고 오는 그런 기능, 약간 발레 파킹을 찾아오는 것처럼 하는 그 기능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저는 쓰고 있고요. 제가 구매했을 때는 정확한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 700만 원대였거든요. 지금은 900만 원대더라고요. 점점 기능이 더 좋아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까지 예측해서 멈추고 가고 하는 부분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도 뭐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해서 교통신호등 및 전지 표지판을 인식하여 작동합니다. 시내에서 자동주행합니다라고 올해 가능할 거라고 써 있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테슬라 타임이라고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풀 셀프 드라이빙을 써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풀 셀프 드라이빙 없는 거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아예 뺐고 결정적으로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은 나중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 구입하고 나셔가지고 나중에도 추가로 테슬라에서 코리아에서 구입해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깔 수 있고요. 앞으로 구독제 월 일정 금액을 내고 내가 필요할 때만 풀 셀프 드라이빙을 살 수 있는 걸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해서 매우 기본적인 제가 뭐 선택했죠? 20인치를 실수로 선택해놨네요. 아주 기본적인 5,999만 원의 가격으로 100만 원의 카드 결제로 예약금을 걸었습니다. 작년에 잠깐 테슬라에서 10만 원의 예약비, 환불되지 않는 예약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예약비 없이 100만 원의 카드 결제를 해놓고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 결제할 때 100만 원을 제외하고 비용을 내는 거죠. 나머지가 5,899만 원을 결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약하고 나셔서 안 받겠다. 차량이 준비가 되면 인도 가능이 되면 테슬라 코리아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때 연락이 왔을 때 안 사시거나 연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은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원하시는 차량이 있다면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모델 3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기 렌트로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차량을 빨리 받으실 수 있었어요. 제 예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일론 머스크가 모델 3를 발표하는 그 영상을 보고 거의 바로 1,000불의 예약금을 내고 모델 3를 예약을 했고요. 해외 결제한 거죠. 해놓고 마냥 진짜 몇 년을 아무런 소식 없이 기다렸다가 2019년도에 국내에 모델 3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도 아주 기습적으로 주문이 열렸어요. 그날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아주 부랴부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일어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3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해서 계약해서 되게 누구보다 빨리, 물론 저보다도 빨리 예약하신 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매우 앞순위로 예약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도 때 모델 3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코리아의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정책이나 가이드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시기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달라지게 돼서 옵션이 그 차량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다른 옵션을 하시겠냐고 물어보잖아요. 테슬라 코리아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약 순서와 아무 상관없이, 결제 순서와 아무 상관없이 본인들이 준비된 차량을 먼저 밀어낸 거죠. 그래서 받으신 분과 못 받으신 분, 그때 그래서 국내에 테슬라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난리 났었거든요. 저는 그때 롱레인지 모델의 흰색, 의장 흰색, 내부도 흰색 시트를 선택했는데, 내부 흰색 시트를 선택한 분들이 거의 그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언제 받게 될지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못하고 되게 불친절했어요. 지금도 뭐 친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 렌트카를 예약을 했고요. 렌트카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지금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모델 3 같은 경우에 렌트카로 훨씬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Y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렌트카도 선택지 중에 하나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렌트카의 가장 큰 단점, 고려해 보셔야 할 점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말씀들 하시는 게 전손 처리거든요. 차량의 가격보다 더 많은 이제 처리 금액, 그러니까 수리비가 나와서 보험에서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에, 개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다 이제 해결이 되고 본인이 이제 피해 보는 게 없는데, 렌트카 같은 경우는 렌트카 계약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유념해서 계약을 하시면 보험료나 취등록세, 물론 전기차 때문에 싸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튼 나가는 비용인데, 세금, 매년 자동차 세대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빨리 받을 수 있고, 조금 비슷하거나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달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다달이 할부 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인수할 수도 있고, 그건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냥 타다가 계약 기간만 하고 다시 반납할 수도 있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렇게, 매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차량이 더 좋은 모델 3, 지금 지난번 모델 3보다 가격은 500만 원 떨어지면서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기능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히트펌프라든가 트렁크라든가, 트렁크가 오토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포함되면서 오히려 500만 원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면은 차량을 매번 구입해서 바꾸시는 것보다 렌트를 하나 옵션을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란색을 할 걸 그랬어요. 보통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나오는 색상이 대표하는 색상이잖아요. 그 용어도 있던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델 3는 빨간색, 모델 X는 흰색, 모델 S도 빨간색. 이게 딱 진짜 이게 이쁘거든요. 모델 S도 빨간색이 이쁘고, 모델 X도 흰색이 이쁘고, 모델 3도 빨간색이 이쁜데, 그럼 모델 Y는 파란색이 되어야 했었나, 구매했어야 했나, 살짝 하지만 저는 일단 모델 Y를 모델 X처럼 SUV라고 한다라면, 모델 X에서 흰색이 어울리는 것처럼 모델 Y에서 흰색이 어울릴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롬 딜리트 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또 세부 페이지에서는 빨간색으로 또 되어 있네요. 이렇게 크롬 딜리트, 원래 이게 모델 3는 크롬이었거든요. 근데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흰색에 검은색, 이거 잘 어울린다라고 뇌이징을 하면서 가장 기본형 5,99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충전 상황, 충전기를 언제 원하는 때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원하는 때 마음껏 충전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시내 주행 위주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탠더드 레인지 모델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보조금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가성비를 물론 가성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가격이 비싸긴 한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격가지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번에 나오는 롱레인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천만 원에 맞췄죠. 그래서 기존 가격보다 오히려 500만 원이 저렴하게 나온 모델 3는 롱레인지를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구매 선택에 테슬라 모델 Y 구매 선택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주행 영상으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 외장 레드 빨간색의 주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